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.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결국 또 감옥에 갔느냐? 책임을 따져보면 검찰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.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,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됐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쌓이고 쌓인 우리 사회에 나쁜 그 폐습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. 근데 그러면 적폐청산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검찰이 했던 그 잘못된 수사, 그러니까 정작 처벌해야 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어서 무죄 판결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왔다는 점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이 된 거고요. 대표적인 게 수사권, 그 다음에 기소권, 형집행권, 또 영장청구권,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용의자로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을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, 그 다음에 구속을 할 건지 말 건지, 재판에 넘길 건지 말 건지, 그 다음에 재판의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면 감옥에 언제 넣을 건지,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 석방해 줄 건지, 이런 것들을 다 한 손에 쥐고 권한을 행사했어요.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 검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권한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또 분산시키고 쪼개야 된다. 검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검사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하는 게 다 덮여왔거든요.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경고의 의미에서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제도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고요.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상급관청인 법무부가 하급관청인 검찰청에 점령돼 있는 식민지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검사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법무부는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나 그 다음에 행정력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된다. 이거를 이제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합니다.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기존의 검찰이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끝까지 괴롭힐 수 있고, 또 어떤 나쁜 사람을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보장을 해줬거든요. 그런데 이걸 쪼개놓으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극단적인 예로 경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할 수도 있잖아요. 검사가 어디 가서 뇌물을 받은 것 같다. 경찰관은 검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받아본 검사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네? 그러니까 영장 청구 안 해.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가로막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지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검찰의 권한을 나눠라.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.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검사들이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었던, 그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지금 적폐청산 1호로서 지탄이 되고 있었던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.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과 검사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고요. 정말로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그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합당한 책무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행하는 그런 검사의 모습을 검찰 개혁을 통해서 꼭 보고 싶습니다.